오늘 아침 대한민국 증시의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전광판에 찍힌 숫자를 보고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코스피 7,000포인트 시대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아니, 단순히 열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는 미친 듯이 위를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가 7,000을 가는 건 다음 생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비웃던 목소리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 그 불가능해 보이던 숫자가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의 외환 딜링룸과 여의도 증권가 객석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폭등세에 경악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잠잠하던 한국 시장에 누가 이런 거대한 기름을 부은 걸까요? 이 모든 대격변의 시작점에는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보던 주식 앱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황금의 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바로 삼성증권이 미국의 온라인 증권 공룡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IBKR과 손을 맞잡고 쏘아올린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라는 시트키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왜 삼성증권 주가가 하루 만에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격렬하게 포유하며 미친 듯이 솟구쳤는지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죠. 사실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산다는 건 그야말로 고문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국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해야 했고, 까다로운 본인 인증과 복잡한 서류 절차, 그리고 거래 내역을 즉시 보고해야 하는 규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죠. 전 세계의 자산가들이나 해외 개미들에게 한국 시장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그 문턱은 너무나 높은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사고 싶어도 살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고작해야 해외에 상장된 한국 기업의 주식예탁증서나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철옹성 같던 성벽이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존이나 유럽의 피터가 본인이 원래 쓰던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앱에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 장바구니에 바로 담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해진 수준을 넘어선 혁명입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의 구조 자체가 기존의 무겁고 느린 기관 중심에서 전 세계 수많은 개인이라는 무한한 엔진으로 확장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2026년 5월 4일 하루에만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쏟아부은 순매수 금액이 무려 3조 원에 달했습니다. 3조 원요. 이건 그냥 주식을 좀 샀다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을 통째로 들어 올려버리겠다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5% 넘게 폭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돌파하고 7,000선을 목전에 둔 건 대한민국 증시 70년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사건입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외치던 코스피 8,000선, 8,500선이 결코 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해외 개미들을 이토록 열광하게 만든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게임입니다. 왜 하필 삼성증권과 SK하이닉스가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을까요? 삼성증권은 이번 프로젝트의 퍼스트 무버로서 전 세계 170여 개 시장을 연결하는 거대 증권사 IBKR과 협력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접근성을 혁명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상한가까지 치솟으며 28% 급등했고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날수록 브로커리지 수익이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주 전체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온라인 브로커리지 업체 위블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키움증권도 9%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뒤를 쫓고 있죠. 시장의 시선은 특히 반도체 투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의 심장이자 핵심 부품인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의 반도체주는 가장 확실한 성장주인 동시에 밸류에이션이 낮은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현재 11% 넘게 폭등하며 시가총액 2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오르면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까지 함께 오르면서 시장 전체를 견인하는 쌍끌이 전략이 통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역시 비록 파업 이슈와 성과급 충당금 문제로 상승폭이 제한되긴 했지만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입니다. 실적 랠리가 워낙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리스크만 해결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문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전 세계 개미 투자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요? 어림도 없죠.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돈은 단순히 한두 번 사고 나가는 당기 뜨내기 자금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 증시의 엔진 교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유동성이 부족해 기업 가치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개인 투자자라는 새로운 엔진이 장착된 겁니다. 특히 저 PBR, 즉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터무니없이 낮았던 금융주와 반도체, 전력기기, 방산 같은 대형 수출주들로 이 외국인 리테일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반도체 기업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원전, 방산 기업들이 한국에 널려 있는데 그동안은 사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해서 못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주식을 사기가 동네 편의점에서 껌 사는 것보다 쉬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월스트리트의 개미 투자자라면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지금 코스피가 7,000 시대를 넘어 7,300선까지 돌파하며 미친 듯이 랠리를 이어가는 건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억눌려 있던 한국 증시의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대한 대이동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수급의 대전환입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30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때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보통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던지면 증시는 하락하는 게 정석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4월 들어 외국인이 조금씩 간을 보더니 5월 첫 거래일부터 완연한 순매수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아주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대량으로 들어오니 기다렸다는 듯이 물량을 넘기며 차익을 시현하고 있죠.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이 핑퐁처럼 치고받으며 시장의 에너지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환율이 1,430원 밑으로만 안정된다면 외국인들은 포트폴리오를 채우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달려들 겁니다.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위안화도 절상되면서 환율 불안이 해소되고 있는 점도 외국인 수급에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제 자금은 아시아의 진정한 호랑이인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급격한 상승세 속에 변동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를 돌파하며 요동치고 있고 중동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해 개시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만약 미 해군이 안전하게 유조선들을 끌어낸다면 국제 유가는 폭락할 것이고 이는 증시에 거대한 추가 동력이 될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대한민국 증시는 그 모든 리스크를 뚫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원전, 전력기기, 로봇 등 AI 밸류체인 중심의 강세가 지속되는 동시에 글로벌 증시에서도 AI 관련 인프라 기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국내 증시에서도 다양한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5월 1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셀린 메이, 즉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월가의 격언도 이번만큼은 한국 시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못 사서 안달이 난 상황이니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터진 폭등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완화 의지, 삼성증권 같은 기업들의 공격적인 글로벌 협력 행보,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삼박자가 한데 어우러져 터진 퍼펙트 스톰입니다. 이제 한국 증시는 더 이상 세계 금융시장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베팅하는 글로벌 금융의 최전선이 된 것입니다. 삼성증권은 올해 코스피 지수가 무려 8,4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치를 내놨는데 지금 벌어지는 숫자를 보면 그 누구도 이를 비웃지 못합니다.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수혜는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을 뿐이니까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투자하는 금액이 올해만 1,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 1,000조 원의 상당 부분이 결국 한국의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기업들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나증권이 중화권과 일본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고 키움증권이 미국 리테일 시장의 강자인 위블과 손을 잡았습니다. 유안타, 미래에셋, 메리츠, 신한, NH투자증권까지 모두가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개미의 돈이 한국 증시라는 거대한 용광로로 쏟아져 들어오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세를 확인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요. 이건 현실이 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정점에 서 있고 이제 금융 인프라까지 그 수준에 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글로벌 메이저리그로 승격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직접 쇼핑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들이 우리 기업들의 미래 가치에 자신의 전 재산을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환율 변동성이나 하반기 금리 인상 같은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우리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반증입니다. 부실한 경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킨다면 한국 증시는 더욱 견고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 뜨거운 용암 같은 장세 속에서 여러분의 계좌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코스피 8,000 시대를 향한 이 거대한 여정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투자가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코스피 지수처럼 시원하게 폭등하길 기원하며 저희는 내일도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가장 생생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